안녕하세요. 랑카이 언니 진진입니다. 아,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고요.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4일? 4일, 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랑카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제일 좋은 건 집밥을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밖이 너무 추워서 랑카이가 보통 한 30도를 웃도는 기온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보통 한 40도 격차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밖엔 안 나가고 설 연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설 연휴라면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그러다가 아마도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받아봤을 질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뭐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왔어 라고 말하면 바로 이어지는 질문 있죠? Which part? Which part? Which part? 어느 쪽에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꼭 북한인지 남한인지를 물어보는 걸까? 너무 당연하게 그냥 북한 사람 만나기 힘들 텐데 왜 그걸 물어보는 걸까? 난 너무 당연하게 코리아 하면 한국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Have you ever seen North Korea people? 라고 물어봤는데 단 한 명도 yes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평생 한 번도 북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나이가 50이 됐든 100살 먹은 할아버지든 한 번도 북한 사람 본 적이 없는 거죠. 아니 한번 그러고 보니 본 적이 없네. 근데 왜 계속 꾸준히 그렇게 물어봐? 만약에 정말 네가 평생을 살면서 북한 사람은 한 번 만날까 말까 할 일이며 네가 한 번이라도 북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우연히 굉장히 운이 좋은 거라고.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아마 단 한 번도 없을 거라고. 그냥 누군가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굳이 어느 쪽에서 왔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했더니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뭐 외국에 나와서 한 번쯤 외국 사람과 대화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런 질문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황당한 질문 중 하나.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은 하얀 피부를 좋아해? 왜 이렇게 하얀 피부를 가지려고 해?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하죠. 백인이 되고 싶은 거야? 백인이 되고 싶은 거야? 백인이 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글쎄 우리가 하얀 피부가 될 수 있나요? 인종적으로 뽀얀 피부는 될 수 있겠죠. 백옥 같은 피부라고 표현을 하지만 기본 베이스를 아무리 하얗게 만들어도 우리가 니콜 키드먼처럼 하얘질 수는 없죠. 유럽 사람들처럼 하얘질 수 없고 백인들처럼 하얘질 수 없어요. 어, 이게 굉장히 인종차별적 발언이거든요. 처음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화가 났는데 처음에는 제 안에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고 우리가 왜 하얀 피부를 좋아하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내가 왜 피부가 타는 걸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딱히 없기 때문에 처음에 대답하지 못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이거는 개인의 기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의 기호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겠죠. 왜 부티난다 하면은 까만 피부보다는 하얀 피부를 보면 우리가 부티난다,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얀 피부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다른 것이죠. 외국인들이 선탠을 하는 이유는 건강해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유럽 도시나 대도시, 미국 대도시에서 선탠의 의미는 나 휴가 갔다 왔어. 나 휴가 갈 만큼 돈이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선탠 황금빛으로 그을린 피부가 의미하는 것은 경제력을 의미해요. 한국 사회에서 하얀 피부가 의미하는 것이 부유함을 의미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길래 그래서 너네는 왜 이렇게 선탠을 열심히 해? 너네는 흑인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물었어요. 너네 내가
타는 걸 싫어하고 것이 백인이 되고 싶어서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나는 화장을 하고 살을 태우지 않으면 백인이 될 거라고, 백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내가 멍청해 보이니? 라고 반문했어요. 뭐 대답 못하죠. 더불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질문의 배경에는 백인이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 백인이 동양인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 우월함을 동경하니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갖는다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 아니니? 인종차별적인 편견 아니야? 라고 했더니 조용해졌어요. 물론 저녁 먹는 자리였는데 굉장히 싸해졌죠. 근데 그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는 것 자체도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들은 수년간 마이클 잭슨을 그런 식으로 비하해왔죠. 마이클 잭슨이 백색증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도 거짓말하네, 백인 되고 싶어가지고 저 색소 다 죽이고 수술하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예요. 달리 말하면 동양 사람이 피부 타는 걸 싫어해. 쟤네는 하얀 피부를 지키고 싶은 거야. 백인처럼, 백인이 되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본인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월을 깔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백인이 동양인보다 우월하다. 근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솔직히 저는 좀 되게 머리가 띵했던 것 같아요. 나름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고 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런 설명들 뒤에 사과를 받았어요. 미안하다고. 만약에 이런 류의 질문들이 무지와 인종차별과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당당하게 대답하셨으면 좋겠고, 뭐 그래?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되게 잘 물어보는 게, 너네 나라 위험하지 않아? 들어보시지 않나요? 너네 나라 되게 위험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작년에 막 북한에 핵실험하고 막 이럴 때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너네 가족들은 무사하냐? 너는 괜찮냐? 막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들어서 아니라고 하다가 영국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저한테 이거 봐라, 너네 이렇게 핵실험 중인데 너네 가족은 무사하니? 괜찮니? 근데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알겠으나 내가 아니야,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뭐 한국 사람들은 인이백여서 그런 거에 뭐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했더니, 아니 보라면서 뉴스 기사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렸다는 거죠. 너네 나라 되게 너 지금 위험한데 너 왜 그걸 모르니?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영국에서 길거리 테러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뭐 시위해가지고 막 프랑스 시위하고 막 되게 시끄럽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 한국에서 IS가 테러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니? 그랬더니 아니. 너 한국에서 폭탄이 터졌다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아니. 그런데 왜 너는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무슨 근거로? 나는 니네 나라 가기가 너무 무서운데? 영국 가기가 너무 무서운데? 영국에서는 길거리에서도 폭탄이 터지잖아. 나 니네 나라가 더 무서운 것 같아. 너는 니네 나라 걱정 안 되니? 라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기분 나빠하시죠? 뭐 외국 어른이나 우리나라 어른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 받았고. 근데 항상 이런 많은 질문들이 유쾌하거나 기분 좋진 않아요. 이런 생각 들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한국을 잘 모르는구나. 한국에는 비빔밥과 불고기만 있는 게 아닌데, 한국에는 축구만 있는 게 아닌데, 한국에는 김정은만 있는 게 아닌데,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외 나가셔가지고 그런 질문들 왕왕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시겠지만, 그런 질문들을 대하는 자세는 뭐 놀라울 게 없다는 거.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저 권장하는 마인드 중에 하나는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정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을 때는 참지 마세요. 그럴 때는 대놓고 너 인종차별적 발언한 거야 나한테? 라고 하면 애들이 한 발짝 물러서요. 거기에 대한 교육은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인종차별 하는 거냐고 대받아치면 다들 놀라요. 근데 분위기 쌓여지는 건 뭐 잠시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굉장히 나이스한, 그나마 되게 나이스한 분이셔서 그 질문했던 분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묻지 않을게 라고 하셔서, 저는 그분 한 분은 마치 뭔가 있잖아요. 네, 교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해외에서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혹시 뭐 이거 말고도 저 이런 질문도 들어봤어요. 이런 질문도 들어봤어요.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알고 싶거든요. 제가 외국에 나와 산지 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좀 신선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제가 살면서 접속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즘 어린 친구들의 생각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20대들의 생각. 예, 저랑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